안녕하세요. 당신의 긍정적 마인드 회복을 돕는 아트비의 책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뇌과학적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주는 심리학 책 뉴 컨피던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배울 수 있을까요? 뇌과학적,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학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키워진 자신감은 학업, 성공, 관계, 건강, 부와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감각이 생물학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좋은 편에 속하는데도 자신감을 가지면 선천적 능력에 상관없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모두 읽었을 때는 이것을 그냥 자신감이라는 단어 하나에 포괄하기에는 너무 좁다,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을 있는 그대로의 자신감으로 듣지 마시고 자기 신뢰라고 생각하시고 듣고 읽어주시면 더욱 저자의 말에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자 또한 프롤로그에서 자신감을 자기 확신 또는 세상이 조금 변할 거라는 믿음을 갖는 요소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작하니까요. 제가 말한 자기 신뢰는 자신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자는요, 세계적인 신경심리학자이자 뇌과학자인 이안 로버트슨으로요, 마음과 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뇌과학 연구로 입문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의 연구는 그 궤적이 현대 뇌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와 다름없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 책 속에 자신감이라는 이 감정을 뇌의 상관관계에 어떻게 녹이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시죠? 그러면 이 책의 구성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신감의 정의부터 작용, 하락, 학습, 과도한 자신감의 폐해, 연마 방법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장이 12개나 되는 만큼 각 장의 호흡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저자는 자신감이라는 감정을 뇌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자신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과 그 결과값을 토대로 자신감을 정의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에 나온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집중력과 자신감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에서는요, 실험의 참가자들을 앞에 세워두고 암산을 시켰는데요. 암산을 시키기 전 A그룹에게는 나는 불안하다 라고 말하게 했고요. B그룹에게는 나는 신이 난다 라고 말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A그룹은 긴장감으로 인해 몰려오는 빠른 심장 박동과 배가 아픈 증상을 불안으로 인식을 하면서 암산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요. B그룹은 괴념치 않고 암산을 잘 해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어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로 이어졌고, 긍정적인 단어를 크게 말하기만 해도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강해져서 목표를 더 잘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결국 최면을 거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말하기만 해도 자신감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발휘하는 능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아침마다 자기 암시, 긍정 확언 이런 거를 유튜브로 듣거나 거울 앞에서 외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모두 열의가 넘치고 매사 긍정적이면서 나는 뭐든 해낼 수 있어 라는 믿음이 큰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뇌과학적인 원리도 숨어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구절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실패를 피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자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걸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챕터의 제목이 어떻게 실패를 자신 있게 포용하는가에서 불안해도 괜찮다 거든요. 그 구절을 잠시 들려드릴게요. 불안해도 괜찮다는 믿음은 몇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불안한 감정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 때문에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불안한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과 거리를 두고 이를 지나가는 바이러스처럼 일시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실패와 자기의심과 부상, 그리고 아찔한 성공과 찬사의 줄타기가 바로 슈퍼 엘리트 선수들의 삶이다. 슈퍼 엘리트 선수들은 감정의 파도를 이미 이겨낸 경험이 있다. 그들은 고통스럽고 불쾌한 경험도 통제 가능하며 전부 지나갈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본질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불안은 나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저는 이 구절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필사하고 밑줄을 그었답니다. 하트까지 그려가면서요. 너무너무 좋았단 소리겠죠? 타이거 우즈, 김연아 선수, 이런 슈퍼 엘리트 선수들이 항상 평온하기만 했을까요? 모두 불안한 그 기분을 딛고 일어나면서 성장하고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겠죠. 이 책은 자신감을 개인적인 해석으로 바라보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더 기분 좋게 읽은 책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자존감은 높게 평가해도 자신감이라는 단어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무엇이든 과하면 나듯이 자신감도 적당히 내가 키우고 숨기고 할 줄 안다면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면, 심리학과 뇌과학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다면 읽어보면 좋을 책 뉴 컨피던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서술한 책인 만큼 읽어보시면 배움이 더 많이 깃드는 책입니다. 이안 로버트슨의 뇌과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실험들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당신의 긍정적 마인드가 회복되길 바라면서 아트비의 책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책 읽어요.